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최신 넥스트.js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운영하기를 발표하게 된 이승민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름은 이승민이고요. 웹 발표를 하러 여기 왔지만 안드로이드 GD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력 내내 안드로이드만 하다가 제가 올해 웹으로 좀 바꿨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의 첫 웹 발표입니다, 오늘. 그래서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웹 경력이 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개월 됐거든요, 학년이. 굉장히 짧은 지식이나마 여기서 공유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있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그 제목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최신 넥스트.js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발표 내내 넥스트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잠깐 나오긴 하는데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이라는 기능에 훨씬 집중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라 참고해 주시고,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앞에 분들에 비해 정말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쉬어가는 세션,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호스팅이 무엇일까?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서버 컴퓨터를 다들 직접 세팅을 해야 됐었죠. 정말 옛날에는 컴퓨터 사서連선 연결하고 퍼블릭으로 뚫어주고 여러 가지를 했었을 텐데, 이제 요즘 시대라기 하기에도 뭐하죠. 한 10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대부분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호스팅은 클라우드로 운영되는 서버 컴퓨터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를 대여하는 서비스가 호스팅이고, 우리가 많이 아는 서비스로는 여기 아이콘에 나와 있듯이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그리고 애저나 더 개발자들한테는 안 친숙할 수 있지만 이제 현업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카페24, 이런 것도 훌륭한 이제 호스팅 서비스죠. 그래서 간단한 웹 프로젝트를 이런 호스팅 서버에, 클라우드 서버에 배포를 해보자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작업일 겁니다. 호스팅 서버를 빌리고 내 코드를 서버에 올리고, 서버에 올린다는 게 실제 올리기도 해야 되고 빌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겠죠. 그리고 도메인을 다른 곳에서 이제 도메인 서비스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DNS 레코드를 내 서버와 직접 연결을 하고, 이런 작업을 완료하면은 실제 내 웹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AWS를 이용해서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런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EC2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빌려야 돼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를 하나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과정 관리 이유도 있고, 여러 곳의 로드 밸런싱, 그리고 확장성, 다양한 이유로 그냥 EC2를 그대로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커나 쿠버네티스, 다양한 빌드 툴을 써가지고 이미지로 만들고 그 이미지를 배포하는, 그래서 버전 관리를 이유로 ECS나 EKS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로 코드를 관리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코드를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툴로는 GitHub 액션이나 젠킨스가 좀 대중적인 툴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지만, 두 가지 또는 다른 툴들을 써서 코드를 올리고 이미지 내에서 빌드하고 배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도메인은 DNS 레코드를 라우트 53이라는 AWS 내 또 다른 이제 DNS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EC2에 IP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라우트 53이랑 잘 연결을 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 내 웹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업이 제가 말로만 하면 탁탁탁 다 할 수 있어요. 개념만 알면은 이렇게 하는구나. 실제 이걸 해보자,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은 잘 하시는 분들은 호다닥 하시겠지만, 저처럼 잘 못하는, 몇 번 안 해본 분들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이 설정에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다닥 되는 작업은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면 할 수는 있지만 막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웹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 실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런 코드를 써서 개발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배포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그리고 실제 배포하고 나서도 그 설정이 계속 잘 유지되지는 않거든요. 하다 보면 유지보수할 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 배포라는 포인트가 나름의 페인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아무리 페인 포인트가 있어도 AWS에서 잘 하시겠죠. 뭐 그만한 니즈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한번 해봅시다. 웹 스터디 중이라서 내가 아직 배포는 잘 몰라.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배포가 아니라 개발 로직에 집중을 하고 싶은 순간이야. 또는 뭐 토익 프로젝트라서 그렇게까지 멋있게 안 보여줘도 되는데, 아니면 실무라고 하더라도 한 화면만 있는 어떤 이벤트 페이지예요. 뭐 마케팅을 위해서든 채용을 위해서든 그냥 잠깐만 보여주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테스트만 빨리 해보고 싶은데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이라는 서비스는 다른 호스팅 서비스들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포에 집중해서만 보면은 정말 강력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간단하게 배포를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AWS 이용하면 이런 순서라고 했죠. EC2 빌리고 이미지로 관리할 수 있게 ECS나 EKS로 이제 코드 작성하고, 그다음 젠킨스나 GitHub 액션을 올리고 도메인 연결하고.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이용하면 두 가지 명령어로 이제 할 수 있어요. 파이어베이스 init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deploy. 실제 두 가지 명령어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좀 모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나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라이브 데모가 잘 안 되면 제가 슬라이드로도 다 캡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디스플레이를 미러링으로 바꿀게요. 네, 터미널입니다. 터미널에서 일단 좀 클리어 해보고, 제가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뭐로 할까요? IO, 인천, 호스팅, 라이브 데모니까 mkdir.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O 이제 폴더 만들고 들어간 거예요. 별거 안 했습니다. 여기서 파이어베이스 init을 칩니다. 그러면 뭔가 멋있는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혹시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파이어베이스 init 쳐봐야지 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npm 설치는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npm install 글로벌로 파이어베이스 툴즈를 설치하면 이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가지고 제가 글자 크기를 키운다고 키웠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말씀까지 같이 드려보면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이라는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파이어 스토어, 펑션스, 뭐 여러 가지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목록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호스팅이잖아요. 그래서 호스팅을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래? 기존 프로젝트 할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테스트로 지금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아예 만들어 버릴게요. 그럼 IO, 인천, 호스팅, 라이브. 그래서 뭐 아이디 뭐로 할 거냐 귀찮습니다. 그냥 다 디폴트로 엔터를 칠게요. 그래서 크리에이팅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젝트 뜨고 있습니다. 생성이 빨리 되면 좋을 텐데, 생성하는 도중에 제가 잠깐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은, 제가 데모가 잘 안 되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사실 라이브를 아까 붙였는데 라이브 말고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어요. 이게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따가 저기 완료되면 이 콘솔에 똑같이 뜰 텐데, 요 IO 인천 호스팅이라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요 호스팅이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뜰 겁니다. 완료된지 볼까요? 뭔가 다른 걸 하라는데 지금 웹 프레임워크 할 거냐, 지금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라서 안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것도 할 필요 굳이 없을 것 같고, NN 그 두 가지 N 친 거는 뭐냐면 SPA 싱글 페이지로 할 거면은 리와이트를 해서 다 인덱스로 보내야 되는데 그 설정을 할 거냐, 아니 그리고 GitHub으로 배포를 할 거냐 이건데, 실제로는 GitHub으로 배포할 일이 많겠지만 현재는 호스팅에 좀 더 집중해서 N 눌렀습니다. 지금 완료됐다고 떴죠? 그럼 파이어베이스로 들어가 볼게요. 기존 프로젝트 말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여기에
IO 인천 호스팅 라이브라고 방금 친 거 나왔죠. 그냥 터미널에서 파이어베이스 init 치고 이름 치니까 바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그 호스팅은 빌드, 왼쪽에 빌드 호스팅 누르면 있거든요. 사실 아무 일도 아직 안 일어났을 겁니다. 왜 안 일어났냐? 아직 init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init만 하는 게 아니라 디플로이도 해야 돼요. 근데 디플로이 하기 전에 코드가 있어야 디플로이를 할 거잖아요. 아직 우리 코드도 안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한번 보면은 IO 인천 호스팅 라이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틀어지죠. 제가 아까 mkdir 한 거밖에 없잖아요. 파이어베이스 init. 근데 뭔가 코드들이 왼쪽에 보면 생겨났습니다. 파이어베이스 init을 하면 자동으로 생겨나는 코드들이고요. 그냥 기본적인 파일들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이거 다 지워도 됩니다. 일단은 이걸 그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init 하면은 자동으로 뭔가 폴더와 파일들이 생긴다. 그럼 이제 코드가 여기 안 보이는 이유는 디플로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디플로이를 해봅시다. 코드를 보면서 VS 코드의 터미널 있잖아요. 여기서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칩니다. 아까 init을 하면서 이 파이어베이스 제이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랑 파이어베이스 RC 이 두 가지 설정으로 인해서 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랑 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디플로이가 굉장히 빨리 됐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짧은 과정을 통해서 됐는데 프로젝트 콘솔 URL도 있고 호스팅 URL도 있어요. 호스팅 URL로 가봅시다. 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단한 웹 프로젝트가 이제 이 URL 지금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모바일이나 컴퓨터 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웹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로 콘솔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아까 빈 화면이었는데 짜잔 뭔가 생겨났죠. 배포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도메인도 보이고 출시 내역 현재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출시 내역이 현재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거가 들어가면은 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이상한 코드가 있잖아요. 이걸 다 지워요. 그리고 뭔가 만듭니다. 그래서 타이틀, 바디에 뭐를 할까요? 헬로 인천 이런 아주 간단한 프로젝트를 제가 파일을 다 바꿨어요. 인덱스 파일을.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뭔가 멋있는 작업들을 막 하면은 이거는 기존 프로젝트고 이걸 하면 안 될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캐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스크린 모드로 들어가주면 헬로 인천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나는 파이어베이스 코드 바꾸고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하나 했는데 이제 전 세계 프로젝트가 짠짠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마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게 또 바뀌어 있습니다. 출시 내역이 제가 2번 배포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와 배포 완료. 아 그냥 내역을 볼 수 있구나. 그럼 이건 히스토리 역할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오른쪽에 롤백과 삭제가 있죠. 롤백을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롤백 됐어요. 여기 롤백 됨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현재는 이 코드로 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도메인을 다시 지금 이거 캐시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스크린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짠! 이전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롤백도 쉽게 돼요. 우리가 ECS나 EKS로 운영하면서 롤백 하는 거 구현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배포만 하면 롤백까지 한꺼번에 구현을 해준다. 그래서 간단하게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의 배포가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인터넷이 안 좋아서 안 될까봐 준비해놓은 슬라이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init을 하면은 여러 가지 설정, 웹 프레임워크 쓸 거냐, 어떤 폴더의 코드들을 배포를 할 거냐, 그리고 SK에 쓸 거냐, GitHub으로 배포할 거냐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개발하다 보면 당연히 고민하시는 것들 설정들 쫙 해주시면 파이어베이스 제이슨, 파이어베이스 RC란 파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내 파이어베이스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내 코드를 디플로이라는 명령어를 치면 쫙 배포가 잘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DNS 도메인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제가 구매하지 않았지만 저희 자동 생성된 IO 인천 호스팅 웹.앱이라는 저 도메인이 생겨났죠. 도메인 걱정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못생겼잖아요. 저걸로 보여지기 좀 꺼려질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커스텀 도메인 추가하면 도메인 입력하고 소유권 확인 서비스 개시. 이거는 뭐 가비아를 통해서든 어디든 간에 도메인 구매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그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이건 너무 흔한 얘기라서 그냥 도메인 사서 연결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도메인으로 연결도 도메인 구매 따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버전 관리까지 제가 테스트할 때는 막 배포를 많이 해봤죠. 그래서 롤백이 가능해서 이미지 관리의 일부 기능까지 이제 저희가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다.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배포할 때 너무너무 좋구나 잘 알아봤어요. 근데 웹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할 땐 어떨까 더 알아보겠습니다. 웹 프레임워크가 뭔지부터 한번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은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위키백과에 있던 거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웹 서비스를 만들 때 그냥 코드, JS 코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써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해야 되고 로그인 할 때 뭐 세션 관리도 해야 될 거고 어떤 분은 JWT 토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드 재사용, 막 많이 쓰는 메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죠. 요즘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실무에서는 다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제공되는 어떤 틀, 그래서 틀 안에서 개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로고들이 나와 있는 Next.js, 스벨트, 장고, 앵귤러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이런 틀들은. 그래서 프레임워크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도움을 주는 기반, 운동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프레임워크는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빌드가 그냥 자바스크립트처럼 파일이 가가지고 브라우저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렌더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문법에 따라 HTML, CSS, JS로 빌드를 해야 되고 그걸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JS 파일을 찢어서 번들도 해야 될 거고 방식이 엄청 다양해요. 언어가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나 스태틱 제너레이션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파일 떨어뜨리고 브라우저한테 읽어라가 아니라 프론트 서버가 하나 띄워지고 어떤 거는 SSR로 내려줘, 어떤 거는 CSR로 동작해, 어떤 거는 그냥 빌드 타임에 데이터 다 가져와서 스태틱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걸 뿌려줘.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Next.js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빌드를 어떻게 할까? AWS를 다시 가봅시다. 예시를 들어보면 EC2에 접속을 해서 환경 세팅을 직접 해버립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죠. 이거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그냥 내 컴퓨터에 내가 앉아가지고 킨 다음에 여러 가지 설치해서 빌드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EC2를 사용한다는 거는 컴퓨터 하나를 내 걸로 만드는 거고 대여를 하는 거고 들어가서 직접 설치들을 다른 도구들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빌드 스크립트도 어떤 프레임워크마다 스크립트의 종류들,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다를 텐데 그것도 그냥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직접 실행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AWS는 EC2 내에서 안에 있는 환경들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맞게 직접 환경 세팅을 하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배포가 정말 강력하다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환경 세팅을 하는 거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어베이스는 약간 파스, 사스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바꾸는 게 안 되고 그냥 여기서 주어지는 기능 그대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안에 환경 세팅을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프레임워크 배포를 못하나? 근데 실제 우리 그냥 바닐라로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배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구글 I/O 2023에서 이번 구글 I/O입니다. 발표된 내용이에요. Run your website with latest Node Python framework on Firebase. 제가 발표 내용을 제가 사실 저 발표를 따와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는데 안에 보면 예시가 다 Next.js예요. 근데 얘네가 자존심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한 것 같아요. Next.js 안 하고 노드라고 해놨죠. 얘네가 앵귤러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앵귤러가 사실 실무에서 많이 안 쓰이니까 저렇게 한 것 같고 안에 내용 보면 다 Next.js로 예시를 든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그냥 이제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에서 프레임워크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인지해가지고 알아서 빌드할게 라는 의미예요. 프레임워크가 Next.js도 있지만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아직 뭐 전 세계 모든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아까 제가 보여줬던 아이콘들 있죠. 메이저하게 쓰이는 것들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해서 똑같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파이어베이스 init,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그냥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두 가지를 쓰면은 얘네가 이거는 넥스트 코드네, 이거는 앵귤러 코드네까지 감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맞게 빌드를 한다. 그래서 그게 이번 구글 I/O 때 발표된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것도 라이브 데모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시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I/O 인천 호스팅 라이브 썼었잖아요. 요거 말고 하나 다른 걸 해봅시다. 크리에이트, 이게 뭐였지? 그 npx create next 앱이죠? EAT. 이 명령어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next.js 뭔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I/O 인천 호스팅 라이브 넥스트라고 쓰고, 설정들은 사실 지금 안에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쭉쭉쭉 엔터를 칠게요. 만들어지는 동안 사족을 다하자면 실제로 저는 실무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라우터까지 다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 만들어졌어요. CD 말고 코드로 치죠. 그럼 VS 코드에서 제가 방금 만든 넥스트 프로젝트예요. 요거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next.js 문서 가시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를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이어베이스 init부터 다시 가봅시다. 아까 두 가지 명령을 했죠? 네, 똑같이 나왔어요. 호스팅 할 거니까 호스팅 선택하고, 요번엔 새로 만들진 않을게요. use on existing project 엔터 치고, 그러면은 제 터미널 혹시 안 보이실까? 크게 키워드릴게요. 글자가 커지진 않네요.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드로이드 나이치 패스캠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했던 거고, 요 I/O 인천 호스팅 라이브 보이죠? 그래서 요거 엔터 칩니다. 그러면 저기 배포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명령어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detected on existing next.js code base in the current directory. 현재 폴더에서 next.js 코드가 있네. 너 이거 쓸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create next 앱하고 파이어스 init만 했는데 next 코드인 것까지 알아채준 거예요. Y를 칩니다. 저희는 next를 배포할 거니까요. 그러면 서버를 뭘 할래? 라고 나옵니다. next.js는 SSR이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오는 거고, 저희는 아시아니까 아시아로 선택하고, automatic deploy on GitHub, 우리 GitHub 현재는 안 쓸 거잖아요. N 치면은 init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닛이 끝나도 사실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왜? 배포를 안 했으니까. 그럼 다시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로 가볼게요. 오타가 있었네요. 디플로이를 하면은 이제 빌드 작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보다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왜냐면 아까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로만 된 파일 CSS, JS도 없었죠. 파일 하나만 올린 건데, 이건 빌드를 아예 새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넥스트 빌드거든요. 이건 파이어베이스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이걸 또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 읽어드리면, Building a cloud function to run this application. This is needed due to image optimization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Next.js는 이미지라는 태그를 쓰면은 그 이미지가 알아서 최적화해준다, 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내부 구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문서에 있거든요. 그럼 얘네 그 SSR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부분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 파이어베이스가 너 이거 SSR로 돌아가는 기능 아니야? 내부 코드까지 감지해서 이미지 옵티마이제이션은 SSR 기능이 들어가니까 클라우드 펑션에다가 빌드할게 라는 내용이에요. 클라우드 펑션은 뭐냐? 파이어베이스의 빌드에 펑션즈를 가면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배포를 안 했으니까 이제 배포 대기 중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좀 이따 보면은 펑션이 이렇게 딱 뜰 거예요. 다 됐나? 에러가 떴군요. 에러가 뭘 떴나? 아까는 디플로이가 됐는데 왜 안 되지? 제가 펑션을 썼기 때문이다. 펑션을 쓰면은 이것도 자세히 제가 좀 읽어드리면, Your project must be on Blaze plan to complete this command. 그래서 플랜이라고 나와 있죠. 개발자들에게 플랜은 뭐냐?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면은
파이어베이즈 펑션스 쓰려면은 요금제 올려라 이 얘기예요. 이제 스파크랑 블레이즈가 있는데 블레이즈 요금제 선택해서 계속 누릅니다. 이거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쓴 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링크 보시고 막 디도스를 날리시면 제 손이 나가겠지만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렸잖아요, 방금.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럼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블레이즈 걸린 것까지 제가 의도라고 했다면 믿어주시겠나요? 실제 의도를 한 거긴 합니다. 왜 의도를 했냐? 클라우드 펑션으로 나가면 돈이 나간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SSR 코드까지 얘네가 인지를 해서 펑션도 따로 배포를 해주더라.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됐나? 아직 안 됐나? 요거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니까 다시 제가 라이브 말고 미리 만들어놨던 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 똑같은 작업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펑션즈 가면은 이런 게 뜨게 돼 있어요. SSR IO 인천 호스팅이라고 뭔가 함수가 하나 뜹니다. 그럼 제 홈페이지가 뜰 때 이 함수를 호출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 펑션즈를 배포하면 무슨 얘기냐? 로그 보기 같은 거 하면 이제 GCP로 가요. 왜냐면 파이어베이스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 홈페이지에 호출되는 SSR 펑션을 GCP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인프라적인 얘기, 백엔드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내 펑션에 갑자기 사용자가 많아졌어. 그럼 인스턴스 늘리고 하는 게 다 GCP 기능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GCP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배포가 아직 안 됐군요. 원래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테스트 할 때도 이랬어요. 일단은 저거는 넘어가고, 네, 키노트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이닛 하면 프레임워크 자동 감지를 하더라. 디플로이 하면 서버 사이드까지 감지해서 클라우드 펑션으로 배포를 해서 이제 맵이랑 클라우드 펑션이 같이 움직이더라. 그리고 실제 함수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GCP로 SSR 관리가 가능하더라. 그리고 한 가지 또 까먹었는데, 이제 펑션이랑 호스팅이라는 다른 서비스잖아요. 호스팅에 나와 있는 요건 프론트적인 내용일 테고, 펑션즈는 서버 함수인데, 만약에 내가 잘못 짰어, 아니면 어떤 장애가 났어, 그런 이유로 요거에서 롤백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펑션이랑 같이 배포한 버전인 거예요. 근데 프론트만 롤백이 됐어. 펑션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또 장애가 나겠죠. 왜냐면 우리는 같이 개발해서 같이 배포한 건데 이제 하나만 뒤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롤백을 하면은 같이 배포한 펑션즈까지 롤백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아토믹하다. 제가 그 발표를 막 번역해서 봤는데 원자적 배포라고 하더라고요. 원자적 배포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아토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믹적으로 배포가 돼서 프론트 롤백 시 함께 배포된 펑션즈도 같이 롤백이 된다.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데모는 아니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에 Next.js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또 아쉬우니까 그 안에 스태틱이나 SSR 여러 가지 혼용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그 혼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코드 단위에서부터 좀 나뉘어요. 어떤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엠라우터 기준입니다. 엠라우터에서 fetch라는 함수에 캐시에 false 캐시 또는 no store라는 옵션을 주는 거에 따라 스태틱이냐 SSR이냐 정해지는 게 있고, generate static params라는 거에서 static path 정할 수 있고, 이미지나 HTML 스트리밍하는 최신 리액트 18의 기술이죠. 그래서 suspense라는 태그 또는 headers나 cookies라는 함수를 내 서버 컴포넌트 안에서 쓰면은 SSR로 동작하게 되거든요. 다이나믹해진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코드들을 다 알아서 감지를 해요. 너 이거 있네? 그럼 SSR이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펑션이다. 너 이거 스태틱이네? 그럼 이거 파일만 스태틱으로 나서 너가 CSSR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걸 모두 감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개, 파이어베이스 이니까 디플로이 두 가지로 모든 프레임워크의 기능들을 자연스럽게 배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기능이고,
디테일 펑션을 한번 볼게요. 환경 분리.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웹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은 데브, 알파, 베타, 스테이지, 프로덕션 뭐 이름은 각자 자유롭게 하시겠죠. 근데 목적에 따라 환경 분리가 필요해요, 서버가. 그냥 내 프로젝트 딱 하나만 내놓고 거기서 개발해서 테스트하지 않잖아요. 테스트용 환경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AWS를 이용하면은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서버 환경이 달라지니까 서버도 따로 빌려야 될 거고, 따로 빌리면 어떤 거는 개발자한테만 열리고 어떤 거는 일반 사용자도 만나야 될 거고, 그리고 각 프로젝트마다 누가 관리하게 할 건지 권한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프론트랑 서버랑 서로 매칭은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거든요. 환경 분리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코드 단위가 아니라 데브옵스 분 불러가지고 뭐 저희 데브 환경 좀 세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일 겁니다. 호스팅에서는,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에서는 완전한 환경 분리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보기 채널이라는 간단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 명령어거든요.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채널 디플로이, 저 프리뷰 네임은 아무거나 이름. 이제 치면은 다른 채널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라이브 데모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게? 네, 끝났고 디플로이 컴플리트 아까 눌러놨던 거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라이브 프로젝트에서 새로 고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제일 위로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이 도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캐싱 문제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거 시크릿이 들어가면 Next.js 우리 크리에이트 넥스트 앱 하면 나오는 화면이죠. 그냥 도메인 들어가는데 요겠죠. 왜냐면 우리 이 코드를 배포했으니까. 그리고 펑션즈를 가도 뭔가 하나 생겼죠. 우리 하려는 게 미리 보기 채널이죠. 네. 이 아래 이런 게 있어요. 채널 미리 보기. 일단은 여기 출시 내역에 나와 있는 건 실제 우리가 배포하고 있는 것들이고, 환경 분리하는 거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친절하게 명령어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어를 일단 복사해 놓고, 우리 저렇게 환경 분리하는 케이스는 보통 테스트할 때니까 테스트하는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h1 hello it 계속부터 it is stage 이렇게 코드를 하나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건 아직 테스트 중인 겁니다. 네, QA 분들한테 던지고 싶어. 그럼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채널 디플로이 프리뷰 네임을 스테이지로 바꿔봅시다. 그럼 뭔가 동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빌드했던 작업 그대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이것도 오래 걸리겠죠? 아까처럼. 그럼 다시 우리가 만들어놨던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집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호스팅 들어가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채널 미리 보기 베타에 스테이지란 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배포가 끝나면은. 그래서 제가 사실 요 데모를 다 그대로 공부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라서 코드도 비슷할 거예요. Hello it's stage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아직 배포 안 됐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 명령어를 쓰면은 요 배포된 거랑 요 스테이지랑 분리가 된다. 근데 아까 스테이지로 하니까 메뉴에 Hello it's stage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도메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똑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요걸로 들어가서 URL 복사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여기 있는데 그냥 URL 들어가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내에서 다른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코드를 배포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함께 할 수 있다. 동료들과 다른 프로젝트를 나눌 수 있다. 지금 스테이지라는 이름을 썼는데 제가 혹시 뭐 QA, 베타, 다른 이름으로 채널들을 배포하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영원히 채널이 쌓이면 좀 그것도 짜증나잖아요. 만료일이란 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9월 2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워지는 채널이야. 이렇게까지 나와서 또 관리도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미리 보기 채널로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채널 디플로이 스테이지 뭐 저런 명령으로 치면은 실제 채널과 미리 보기 채널이 알아서 환경 분리가 돼서 다른 코드가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간단히 넘어가면 파이어베이스 제이슨 파일이 있어요. 우리 파이어베이스 init 하면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내 프로젝트랑 연결해 주는 거.
이제 이거가 그 서버 설정입니다. 더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서 적어도 실제 라이브 코딩까지 하진 않을 건데 리와이트랑 프레임워크스 백엔드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건 프론트엔드 하다 보면 리와이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리와이트 기능도 파이어베이스에서 대신 해줄 수 있고 저 프레임워크 백엔드에 민 인스턴스라고 나와 있죠. 저건 최소 인스턴스 수, 저 서버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서 콜드 스타트를 굉장히 빠르게 유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버 관련해서 그냥 내가 배포만 쉽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내 서버 세팅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파이어베이스 제이슨 내에서 다른 설정들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 파이어베이스 제이슨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는 독스가 따로 있어요. 문서 가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클라우드 펑션하고도 연계를 해서 리와이트를 했는데 그냥 저기 써있네요. 펑션 some API 다른 API로 연결을 해라. 그래서 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또 뭐 다른 프로젝트를 연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가 4시 반까지인가요? 네. 그렇다고 대답해 주시네요. 4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딱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시간이 잘 맞네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AWS를 쓰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팔았지만 사실 우리는 AWS를 써야 됩니다. 왜 써야 되냐? 사실 세부 설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배포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안이 사실 가장 커요. 보안을 VPC 안에 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룹에 열고 닫고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관리하는 권한도 문제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쓴다고 해도 Next.js 딱 하나만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저거랑 혼용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빌드 설정 어떻게 할 거야? 아직 호스팅이 거기까지는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AWS를 갈 수밖에 없다. 구글 발표의 행사이지만 네, 이렇게 되네요. 하지만 가벼운 배포가 필요할 때 그래도 열심히 야배포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가벼운 배포가 필요할 때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웹 스터디 중이라 배포 잘 모르겠다. 토익 프로젝트다. 아주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프로젝트라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열고 다 될 프로젝트다. 이런 경우까지 우리 AWS EC2 생성해서 해야 돼? 너무 귀찮지 않나요? 배포에 신경을 쓰기 싫을 때는 게다가 웹 프레임워크까지 올해부터 지원을 해준다니 그럼 더 다양한 케이스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구나. 가벼운 배포가 필요할 때는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 발표의 요약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 발표는 모두 끝났어요. 잠깐 정말 홍보입니다. 발표 내용과는 너무나 관련이 없는 홍보인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해요. 사람 많이 있을 때 구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고프로도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행사 올 때부터 지금 다 찍고 있고 좀 이따 후에도 찍을 거고 이 발표 내용도 다 찍어서 따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발표 다시 보고 싶으시면 채널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사실 저는 개발자 마량이라는 이름이지만 여행 유튜버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서 혹시 지금 들어가시면 여행 얘기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영상은 인테리어고 다른 그냥 저희 브이로그용으로 많이 올리고 있으니 혹시 궁금하시면 가끔 개발 얘기도 올리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